안녕하십니까.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. 강론의 주제는 프랑스의 와인 산지 가운데 보르도와 부르고뉴 여기에 못지않게 필적이 되는 론 지방의 와인입니다. 그리고 론 지방 가운데서도 북부 론 지방의 와인으로 이름난 이기갈의 명품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기갈 하면 벌써 이기갈 와인 괜찮다 이렇게 선입감적으로 전부 다 이해하실 겁니다. 사실은 이기갈을 하면은 와인을 마시는 분들은 이 와인에 대한 이미 각인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기갈의 와인이 나는 북부 론 지방의 와인 산지에 관한 개략의 모습을 전하겠습니다. 우선은 북부 론 지방에는 8개의 강을 따라서 쭉 명산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걸 AOC 쿠리급이라고 합니다. 쿠리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와인이 아니고 명품 와인들을 나는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. 해서 북부 론 지방에는 8개의 AOC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거, 그 북쪽에 있는 게 꼬뚜로티입니다. 오늘 이기갈이 위치한 앙퀴라는 말이 이 꼬뚜로티에 들어있는 말입니다. 꼬뚜로티는 바로 위에는 또 비엔나가 있고 비엔나 위에 바로 한 10km 위에 올라가면은 거대한 프랑스의 두 번째 메가 도시인 리옹이 있습니다. 해서 꼬뚜로티는 리옹의 그 외곽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푸른 론강에 흐르는 강변에 바로 위치를 하면서 앙피 동네 가보면은 와인의 산지가 가파른 덕에 깔려 있습니다. 해서 북부 론의 특징은 이 남부 론 지방은 비교적 평범한 평지가 많은데 북부 론 지방은 이렇게 깎아지는 와인 산지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 토양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강암에서 나는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포도 종도 굉장히 심플합니다. 레드에는 시라 하나밖에 없습니다. 시라가 이 북부 론 지방의 레드 와인의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화이트는 르산느가 대표적인 기고 그 다음에 마르산나게 전부 다 4개 포도 종이 있습니다. 큰 덩치에서 우리가 다시 꼬뚜로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마을은요 사실은 그 로마 때부터 와인의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. 해서 제가 1997년에 처음 이 꼬뚜로티에 갔을 때 포도주고 모든 그 와인을 책을 쓰면서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앙피 마을이 지금 이 꼬뚜로티의 중심 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생시르 그다음에 듀팽시몽 이렇게 3개 마을이 꼬뚜로티의 와인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기갈의 원 창업자는 1946년에 이 기갈을 만들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브랜드 자체가 이 기갈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기갈의 창업자는 무시오 에티엔느 이 기갈입니다. 에티엔느 이 기갈. 그래서 이분이 아마 굉장히 조실부모를 하고 젊었을 때부터 아마 이 앙피 마을에 1923년에 들어온 거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아주 힘들게 이 마을에 들어와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포도밭을 일구면서 일을 하다가 1946년에 자기의 이름을 단 와인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매우 입지전적인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마르셀 기갈입니다. 마르셀. 사실은 이 마르셀이 아버지의 다음 대를 이으면서 이 기갈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명품의 와인을 내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브랜드로 일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. 해서 흔히들 마르셀을 가르쳐 가지고 꼬뚜로티의 르네상스를 가지고 온 사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답니다. 지금도 아마 총괄 매니지먼트라고 아들 필립 기갈이 이제 다시 3대째 와이너리에 일을 하는 걸 제가 마침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가 1990년 그때는 이 기갈에 가지 않고 2000년 초에 와인 투어를 하면서 여기에 들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프랑스 와인을 전부 다 정리하기 위해서 리옹에 들렸다가 잠시 짬을 내가지고 이 기갈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미 앙피에 거대한 이 샤또를 만들어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. 해서 이 기갈에 그때 와이너리에 들렸을 때 마르셀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아들 필립이
자기가 와인 메이커로서 역할을 한다 하면서 나하고 같이 시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오늘 여기 지금 이 기갈의 와인을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제일 첫 번째 것이 샤또 당퀴의 꼬트 로티 AOC는 꼬트 로티입니다. 브랜드는 샤또 당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시라가 93%고 희한하게도 비오니에르라는 화이트 품종이 7% 들어가 있습니다. 꼬트 로티의 그 자료를 전부 다 리체크를 했을 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바로 꼬트 로티에는 비오니에르를 시라의 포도밭에 간자 이 사이사이에 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수확도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다 하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포도밭의 블렌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7%의 비오니에르가 들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매우 특이한 와인이기도 합니다. 이 비오니에를 쓰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. 비오니에 포도 품종 자체가 꽃향이 굉장히 강렬하게 풍겨 나오고 부케가 굉장히 화려하다고 화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아마 7%의 비오니에를 넣어가지고 93%의 시라에 새로운 그 훌륭한 부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은요, 제가 아까 프랑스에서 화이트와 레드의 블렌딩이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이탈리아는 일찍부터 레드와 화이트를 블렌딩을 많이 했습니다. 특히 끼안티의 그 와인을 빚을 때 주 포도 품종이 산지오베자라는 레드 품종이다. 거기에다가 트레비아노를 반드시 그때 의무적으로 한 10%에서 15% 정도를 블렌딩 하도록 옛날에 이탈리아의 그 와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.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일찍이 레드와 화이트의 포도 품종을 블렌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무려 연간 27,000병밖에 나지 않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 와인이 맛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, 제가 사실은 아직은 이것을 테이스팅을 못했습니다. 근데 오늘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이제 테이스팅을 해야 되는데, 테이스팅 노트를 보니까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 화강암에서 나오는 레드의 포도 품종이 굉장히 결이 튼실합니다. 거기에 38개월인가 6개월을 이렇게 풀로 숙성을 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. 보통 이렇게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기간이 그저 1년 아니면 길으면 2년이면 2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, 이것은 무려 38개월을 숙성을 했다 하니까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와인인지 제 짐작이 갑니다.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샤또 이기갈의 샤또 당피 와인이 바로 이기갈 와인을 위해 진수적인 와인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강론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. 넘겨받은 기록에 의할 때 앙피의 이름은 옛날에 처음 창업자인 이 기갈의 부인이 귀족의 그 성의 이름이 앙피였답니다.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부의 일을 했다 하니까 아마 두 분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? 그러다가 그 각고의 노력을 아들이 마침에 이루어 가지고 이 샤또 당피를 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얻으면서 거대한 이 샤또를 만들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이름난 와이너리로 발전했다는 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 역시 레드인데, 이 레드는 꼬트 디 론이라는 AOC를 갖고 나와 있습니다. 원래 꼬트 디 론은 남부 론의 AOC입니다. 근데 북부에 있는 꼬트 로티의 이 기갈에 어떻게 해서 꼬트 디 론을 비느냐 하는 이야기인데, 이건요, 프랑스에서는 다른 지방에 포도를 갖고 생산을 얼마든지 하면서 브랜드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꼬트 디 론의 기갈이 만든, 이 기갈이 만든 꼬트 디 론하고 원래 있던 남쪽의 꼬트 디 론의 와인하고 비교했을 때 이 와인이 한결 돋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와인의 포도 품종이 시라가 무려 50%고 그르나슈가 45%입니다. 그러면 거의 시라 플러스, 그르나슈는 남쪽에 있는 레드 품종입니다.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라 포도 품종하고 남쪽에 그르나슈하고 합쳐서 만들었다 하면은 꼬트 디 론의 AOC라 하더라도 좀 신뢰감과 그 다음에 그 와인에 대한 우월감을,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,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화이트 와인인데, 화이트 와인은 이 주 성분이 비오니에르입니다. 아까 제가 여기서 같이 썼던 이 비오니에르가 주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와인 자체가 방향, 부케가 훌륭한 와인으로 되어 있고, 특별하게 이 와인에 대해서는
생선하고 이렇게 생물하고 그 뭐라 하노 그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막 기록을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세계 와인 그리고 생산자가 이기갈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와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와인을 하고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 초에 저희들이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때 이렇게 현지에 이름난 와인 전문가들을 초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와인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당시에 프랑스 와인 소믈리에 협회의 회장인 무슈 블루몽달이라는 양반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우리나라에 제가 불러서 2학기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. 근데 이분이요, 그 강의장에서 저도 뒤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와인이 이기갈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부 다 그때 놀랐습니다. 뭐 사실은 그때만 해도 수강생이나 저도 사실은 아직도 와인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를 때인데, 물론 저는 불란서에서 뭐 1년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이기갈 와인을 마셔본 일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좋은 와인이 이기갈 하면서 학생들한테 강론을 하길라 저 양반이 참 대단, 우리는 뭐 또 그렇게 믿었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서울에 들어오면서 꼭 조선호텔에 머물렀습니다. 머물고 저한테 저녁에 심심하니까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조선호텔에 이름난 레스토랑이 나인스 게이트였습니다. 그 나인스 게이트에 이제 자기는 방에서 내려오고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가 꼭 이기갈 레드를 갖고 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 병은 거기서 마시고 또 한 병은 나한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무슈체 말이지 이기갈 와인을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트램블링 흔들려서 갖고 왔으니까 오늘 마시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당신한테 준 이 선물은 갖고 가서 12시간을 좀 잠잠하게 재워놨다가 그 다음에 마셔보라고 해서 사실은 참 그렇게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. 정말 남한테서 이렇게 좋은 와인이라고 선물 받고 실제 그 와인을 마셔보면 뛰어난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 2000년 초부터 훌륭한 양반이 이기갈 와인이 그렇게 좋은 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꼬트로티의 와인을 즐긴 사람들, 이름난 꼬트로티의 와인을 마신 사람이 그리스의 유명한 영웅전을 쓴 플루타크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 플루타크가 꼬트로티의 와인을 아주 즐겨 마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러시아의 황제들이, 차르들이 꼬트로티의 와인을 즐겼다,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끝으로 이 와인을 들여오는 회사는 신세계 LB입니다. 제가 신세계 와인 유통 그리고 수입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훌륭한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수입 유통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론을 끝내겠습니다.